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노력을 해오고 있었는데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제 현재 상황은 사실 더 이상의 기후 변화는 아니죠. 이제 기후 위기에 이제 닥쳐왔는데. 저도 작년에 이제 이거 툰베리에 이제 이런 막 화가 나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도 많이 좀 뜨끔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기술 개발 이렇게 많이 녹색 기술 논의는 하고 있지만 그 맨 마지막에 항상 결론은 그거든요. 근데 역시 경제성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죠. 이미 죽어가는데 니는 언제까지 돈 얘기할 거냐. 맞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온실가스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뭐 이게 기후변화가 뭐 북극곰에 이제 뭐 설 자리를 뭐 빙하가 없어지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엄청난 타격을 기후 위기에 이제 놓인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후 위기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무엇이냐? IPCC 기후변화 관한 정부 패널에 의한 기후기술 정의는 이제 감축기술과 적응기술이 있는데, 그런 블라블라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감축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감축하는 거고, 적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워지면 이제 곰도 이제 털을 깎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우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안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후기술 분류 체계라고 이제 저희 국가도 이제 뭐 신기후 체제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개도국에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의무도 있는 그런 와중에 그런 개도기술 기술 수요와 국내 기술 정보 매치, 정부 민간 기후기술 R&D 산업 실태 파악을 위한 3대 분야 14개 중분류 45대 소분류 구성을 통해서 기후기술 분류 체계를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이 이제 감축과 적응, 이제 크게는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요즘에 융복하이 많이 부르게 감축과 적응 분야에 이제 융복 하이브리드 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따로 나누어 놓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발표 제의를 받았을 때는 그냥 백사이드가 이거 기술 쭉 그냥 보여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많은 기술들이고, 사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이제 발전 전환 산업 우리 숙성 이 적용 분야와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들을 한번 매칭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한 모든 기술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이런 기술들을 설명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태양광, 뭐 에너지 전환, 뭐 수송, 건물 이렇게 모든 걸 다 쓰여지고 있죠. 사실 115개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오랜 시간 좀 많은 투자가 되어 왔었는데 현재는 이제 고효율, 이제 경량화, 신소재 개발,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뭐 이렇게 차 같은 데도 뭐 몇 개월 동안 뭐 충전 없이도 갈 수 있는 뭐 이런 차 아니면 건물의 아예 전체를 외피를 이제 뭐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있는 건물이라든지 소재를 이제 좀 더 이제 다양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요새는 이제 광전, 열전, 융합전지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태양광으로 이제 발전을 할 때 뜨거워지면서 효율이 떨어지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열 에너지, 태양 열을 바로 이제 또 그 같이 쓸 수 있는 이제 그 융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공중 풍력 에너지 시스템, 풍력도 이제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그런 가장 큰 기술 중에 하나인데. 뭐 지상에 우리 하늘 그 산에다가 막 지어놓고 높은 데다가 지어놓다가 이제 바닷가로 나가다가 이제 뭐 해상 풍력 하더라도 또 그 주민 간에 이제 뭐 어업이 뭐 어렵다 뭐 이런 발전하다가 이제 부유식으로 더 깊은 바다를 띄우다가 이제는 이제 하늘을 높이 올리는 거죠. 거기에는 좀 더 안정적인 바람도 있고 조금 상황이 좀 더 안정적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렇게 아예 터빈 자체를 좀 높이 올려서 연처럼 올려서 이제 그 발전을 하는 거. 또 뭐 구글 뭐 미키니 파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에다 이렇게 약간 행글라이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의 발전의 대안으로 이제 공중 풍력 에너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너무 많은 분야에 어떻게 보면 공통 기반 기술이겠죠. 화석 연료를 통해서 수소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뭐 물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한다든지, 액화를 한다, 기화를 해서 옮기든 뭐 그래서 지금 수송용에도 쓰이고 가정용, 발전용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제 수소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산업 부분에서 아마 한번 본다면 우리 제철공법 중에서 수소환원 제철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로 카본 스틸이라는 건데 사실 철강사 우리 이 철강을 만들려면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2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석탄이 들어갔을 경우인데 여기에만 수소를 대체하게 된다면 이제 이거는 물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철 기존의 그 제철을 이제 수소 환원으로 가는 것은 뭐 변경하는 거를 그 환원제 변경을 통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산업 부분에서도 좀 해보고 있고요. 시멘트.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뭐 온실가스의 굉장히 주범으로 한 8% 이상을 전 세계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하는 것보다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이제 그린 시멘트라고 해서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석회석도 조금 저품질을 섞으면서 또한 그 뭐 산업 부산물 발전소의 석탄재라든지 알루미늄 제조 과정에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시멘트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차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제 뭐 하이브리드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 전기차로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해서 이제 가고 있죠. 네. 수송부에서 그린 항공기 부분도 아마 이제 뭐 바이오 연료 사용해서 하는 부분들, 뭐 그린 항공에서 사실 저도 이제 기사 막 찾아보니까 사실 혼연율이 거의 5%막 이렇더라고요. 사실 아직은 높진 않은데 그것도 아마 뭐 3~4배 더 비싼 바이오 연료가 기존 이런 항공기 그 유류보다도 아직도 1~2배 비싼 그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소형 비행기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 비행기가 지금 이제 많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건물 제로 에너지 빌딩인데 이거는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을 합산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최종적으로 0이 되게 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하고 액티브 하우스를 이제 합해진 그 에너지 제로 빌딩인데 냉난방의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함으로써 보통 우리 건물들 하면은 이제 막 우풍이 있어서 막 일을 빼는 일들이 많은데 단열을 강화하고 또한 그 발전하는 것 또한 태양광 우리 지열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뭐 여기에 이제 뭐 EMS나 이런 부분 조금 더 에너지 효율 부분에 더 낸다면은 이제 우리 건물의 제로 에너지 빌딩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